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646페이지 3번의 인지사용 청구권 보였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3번의 인지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그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토지 이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주거에 들어가려면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판결로서 승낙에 가름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에 이웃 사람은 손해를 받을 때에는 그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6조를 그냥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인지사용 청구권. 4번에 생활방해 금지. 양가를 보는 의의. 생활방해란 매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민법은 이러한 생활방해를 관하여 일정한 한도에서 이용하도록 하되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를 이를 금지시키고 있다. 양가를 관한 생활방해의 금지의 요건. 양가를 관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생활방해는 매연, 일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다. 여기서 기타 유사한 것의 의미에 관하여 불가량물이라는 견해와 방가르고는 일정한 토지 이용과 불가피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간섭이라는 견해. 3번은 불가량물이 토지 이용과 불가피하게 결합되어서 발생하는 생활방해라는 견해가 대립되나 의미의 정확성을 생각한다면 이설을 따라야 할 것이다. 기타 유사한 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가스, 전기, 냄새, 소음, 먼지체, 광선, 불꽃, 연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간섭은 이 토지나 그 시설로부터 공중 또는 대기 중에 적극적으로 발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광선, 공기 등을 벽으로 막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방해는 생활방해가 아니다. 647페이지. 그리고 여기 액체는 공중에 분무되는 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지표를 흐르거나 지중에 스며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에 사창가나 영화질과 같이 단순히 정치적 관념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또 생활방해가 아니다. 주의할 것은 생활방해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때에는 물권적 청구권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도 있으며 생활방해가 됨으로써 오히려 수인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 방가를 관해 간섭이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간섭이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를 넘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에 미달한 경우에는 이웃 거주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적당한 정도를 넘고 있는지는 토지의 주의 상황과 평균을 표준으로 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토지는 217조의 법률상 가해지라고 보아야 한다. 양가로 3번의 생활방해 금지 효과.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사용을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7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무는 토지의 점유 이용자에게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처 또는 방해,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가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양가로 기억.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간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원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유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소유자,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 피해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의 유지 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서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양가로 니은 이미 운영 중인 또는 운영이 예정된 고속도로가 근접하여 주거를 시작한 경우에 차물 한도 648페이지 초과 여부는 보다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에 관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 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도로 소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민사상 차물 한도 또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른바 도로 소음으로 인한 방해 생활을 원인으로 제기된 사건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차물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를 받고 있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이 실제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실에서 도로 등 해당 소음원에 관한 방향이 모든 창호를 개방한 상태로 측정한 소음 정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 기준 등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도로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 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것이고 방지 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에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 청구의 당도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교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에 수도등의 시설권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런데 그때에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타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18조죠 전부 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러한 시설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 통과지의 소유자가 그 시설에 대하여 철거를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위 시설을 한 후에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시설 통과지 소유자는 이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의무에 관한 다툼이 있다. 학설은 시설자라는 견해와 통과지 소유자라는 견해 또 나뉘어 있고 판례는 시설 통과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여 일설과 같다. 사견으로 218조 2항 이후는 토지 소유자는 동조제 1항 첫 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설 변경이 부득이한 사전 명령에 따른 것인 만큼 시설 통과자에게 변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도 않다. 결국 1, 및 판례가 옳다. 판례 보겠습니다.
위 시설 변경 청구는 당초에는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시설된 소주관 등은 사후에 발생한 시설 통과지 소유자의 사정 변경 때문에 시설 통과권자의 비용으로 변경을 시설토록 하는 것이고, 위 법조 소정의 사정 변경은 시설 통과지 소유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주고